레버러지 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이 2배수로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4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ETF가 앞으로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수익이 만약에 내가 시장이 2배 내가 올랐을 때 내가 2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내 손실도 역시 2배로 네,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증시의 상승세가 예상이 될 때 조금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로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수의 등락이 심한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이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동안 레버리지 ETF의 그런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이 좀 불리하게 그런 가는 모습들이 그동안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요. 또 시장의 상승이 예측이 되는 그런 경우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품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ETF 마지막으로 인버스 ETF라는 상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인버스 ETF 역시 이제 작년 말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투자한 시장과 반대로 수익 구조가 짜져 있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이다. 코스피 200이다라고 하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내가 투자하는 이 ETF는 가격이 오히려 수익률이 안 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투자하는 ETF는 가격이 올라가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반대의 그런 수익 구조로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수의 하락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국면, 이럴 때 이 인버스 ETF를 좀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네. 또 역시 이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지만 뭐 레버러지 ETF와 마찬가지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시점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일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시장의 상승과 동일하게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과 동일한 구조로 짜져 있는 상품 대비해서는 위험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인버스 ETF도 뭐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국면,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인버스 ETF도 조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죠. 앞서서 잠깐 이 스펙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스펙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신데 어떤 상품인가요? 네, 뭐 제가 펀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만, 뭐 역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이 펀드의 형태는 아닙니다. 뭐 일단 기업인수 목적 회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용어로 뭐 나오고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역시 이제 기업인수 목적 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 인수를 유일한 투자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설립을 한 그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로 회사의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러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상품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스펙이 설정이 돼서 자금이 모이면요, 이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뭐 투신사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기업 인수를 할 그런 대상 기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 기업을 발굴한 이후에 이 모집된 자금을 기업 인수하는 데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금을 투입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하고요. 그 인수된 회사를 계속해서 건전한 구조로 키워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다시 매도를 해서 차익을 가지고 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여기 개요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법적 형태는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일종의 뭐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형태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자금 운용은
우리가 경영진들이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결국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키워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매도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구조는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조로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을 돌려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스펙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일종의 묻지마 투자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스펙을 투자에 대해서 시장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한편 제도 개선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연일 출시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스펙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스펙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스펙이라는 게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인수된 기업의 주가를 높여서 나중에 이익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짜져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 인수된 기업의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했을 때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역시 자금은 모집이 됐습니다만 인수할 그런 기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M&A에 실패할 경우에는 또 역시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M&A가 굉장히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M&A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시장에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M&A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자금을 원금 그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이 이제 설립 이후에 현재 법적으로 3년 안에 M&A에 실패할 경우에는 역시 투자 손실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품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적은 돈으로 개인이 M&A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론 기존에 우리가 M&A라는 거는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스펙이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M&A에도 한번 내가 적은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그런 투자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어떤 지금 현재 M&A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부분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M&A의 대상은 어떤 정해진 후에 투자자들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매니저한테 내가 내 돈을 맡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이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이 회사가 투자 회사죠. 이 투자 회사에는 운용하는 주체가 또 있고요. 저희 펀드에서 운용하는 매니저가 운영하듯이 이 스펙이라는 자금도 운용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운용하는 주체가 기업 인수하는 목적의 그런 회사들을 발굴을 해서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렇죠. M&A를 하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상품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 중에서 또 스펙이라든가 이제 처음 저희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상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먼저 내주셨던 퀴즈와 그리고 정답을 발표를 해주셔야죠. 네. 지난 시간에는 리츠펀드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역시 이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나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츠였죠. 네. 지난 시간 문제는 우리가 이제 투자분들께서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의 어떤 정식 명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츠의 정식 명칭이 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었죠. 네. 정답은 영어입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요. 네, 발음 좋으십니다. 네, 이 풀네임을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주시는 게 정답이었는데 다행히 이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참여를 해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닉네임으로 빨간 벽면집 경제적 여유, 네. 그리고 B&M3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이 세 분께는 경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 게시판을 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또 바쁘게 한번 가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신종 상품들,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